우촌TV 1753회 지만원 박사의 내 인생 기적을 만나겠습니다. 하늘이 돈짝만한 산골에서 의리광으로 자란 13살 막내가 하루아침에 서울로 올라온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이었다. 중고등학교 6년 중 다니다 말다 야간으로 겨우 3년간 학교에 나간 후 육사에 간 것도 기적이다. 영예의 졸업장을 거머쥐고 소위로 임관하여 부재에 대치된 지 몇 개월 만에 부하들을 못살게 구는 고참 대회를 펴주고 무사한 게 기적이었다. 월란점에 가서 갓 중위가 되어 한국군 위에 군림하려 한 미군 소령의 발밑에 대고 M16 소총을 연발로 발사한 후 무사한 것도 기적이다. 22개월간 월남전 전투 생활로 몸무게 47kg이었던 내가 정일권의 애첩 정인숙의 남동생을 지업해서 정일권 국무총리가 김계원 참모총장에게 지만원 중위를 처벌하고 결과 보고 할 것이라는 전통을 보낸 데 대해 정봉을 잇고 국무총리실로 찾아가 담판을 내고 정인숙의 집으로 찾아가 정인숙과 담판을 하여 없던 일로 했던 사실도 기적이었다. 사관학교 졸업 후 야전과 전쟁터와 고급 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책을 놓은 지 9년 만에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유명한 미 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에 가게 된 것도 기적이다. 문과 석사에서 응용학 박사 과정으로 전파하여 학위를 받은 것도 기적이었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기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 해군대학원 전체의 기적이었다. 더구나 박사 논문에서 수학 분야의 최고급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학 공식 2개와 정리 6개, 알고리즘 1개를 창조한 것은 나도 놀란 기적이었다. 중령시절 국방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전군에 5년 동안 예산계획을 주도했던 것도 기적이다. 2억 5천만 달러짜리의 공군의 방공자동화 사업을 단돈 25달러 가치도 없다 하여 군을 떠들썩하게 한 죄로 몇 사람의 미움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령 예편을 하자마자 미 국방성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고 그곳에서 바로 모교인 미 해군대학원에서 교수를 한 것도 기적이었다. 1991년 처녀작인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책을 써서 소설을 제치고 베스트셀러 1위를 7주간 연속한 것도 기적이다. 전국구 국회의원 자리, 장관 자리, 국영기업체 자리 제안을 모두 뿌리친 것도 기적이었다. 사람들이 정체를 모르던 시절 김대중, 임동은 등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향해 너는 빨갱이 하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들도 기적이었다. 18만 쪽에 달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수사 자료 및 재판 자료를 5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분석하여 12.12와 5.18의 진실을 밝히고 북한 자료들을 입수하여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도 기적이었다. 세계적인 영상분석 능력을 보유한 영상분석 팀장 노숙자 담요를 만나 477명의 광수를 찾아낸 것도 기적. 이후의 팀워크 체제를 갖추게 된 것도 기적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과거를 살 때는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넓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내가 살았던 인생길은 뒤돌아볼 때 더욱 아슬아슬한 벼랑길이었다. 마치 시타 고스노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라 했다. 내가 수많은 벼랑길을 걸으면서 추락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정의와 이없심에 나를 내던지는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보는 우군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소령 때 전라도 육사 출신 10년 선배 대령을 만나 고가 점수 최하위를 받았지만 진급심사에 참여했던 여러 대령들이
나를 중령으로 특진시켜 주었다. 나는 늘 정도를 거르면서 불의에 도전했다고 장담한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내가 소위 때 대위를 두들겨 패버렸고 중2 때 정일권 애첩의 동생을 패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때마다 주위에는 항상 나를 돕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썩은 보고서로 인해 김인기 공군참모총장과 이기백 국방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불려가 혼쭐이 났으니 이들이 어찌 일개 육군대령을 가만둘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해봐도 겁없는 인간처럼 살았다. 그런데 미국 국방성에서 단 한 차례 세미나를 가졌던 사람들 중 나를 향해 당신 같은 사람을 한국에 안 쓰면 미국에 쓰겠다며 충분한 과제비를 주어 미 국방성과 미 해군대학원에 근무하게 해준 고위 관리를 만난 것도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다. 5.18의 진실. 저와 제 친구들은 15년에 걸쳐 피와 눈물로 5.18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 동안 북한 특수군 600명과 또 다른 전문 공작단 600여 명이 선전포고 없이 침략했던 사실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밝혀낸 진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1980년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발굴해냈습니다. 이 사진들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일대 충격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을 영상분석 특수 프로그램과 영상분석에 숙달된 눈매들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얼굴을 남긴 유명한 인물들 중 과연 누가 이들 광주의 주역들과 닮았는지를 그야말로 숙달된 전문가들이 찾아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1980년 광주 현장 사진 인물들 중 무려 478명이 북한의 얼굴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북한에서 출세한 장군들과 내각 책임자들을 포함해 북한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1997년 한국 부분이 5.18 광주 국동 역사를 민주화 역사로 탈바꿈시켰던 판결 내용이 6개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 오인이라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증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무시할 수 없는 일관에서 역시 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18 역사를 민주화 역사인 것으로 성역화해온 광주시장을 포함한 5.18 유공자 단체들이 2015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제 참모들이 발견한 이 사진들을 광주의 분화한 장소에 전시하고 사진 속 주인들을 애타게 찾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나타난 인물이 없습니다. 광주에는 폭동을 주도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북한이 1950년, 80년 5월 1200명 이상을 광주로 침투시켜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 했던 이 사실은 반드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응징해야만 하는 세계적인 침략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미국에 흘린 피의 덕분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불황에게도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 후의 한국 역사는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 및 정치 공작과 그에 대한 남한의 반작용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비록 핵무기와 유도탄을 비롯한 군사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길러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파괴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공작적 측면도 그만큼 강합니다. 미군이 보유한 사드를 한국 땅에 배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모두가 쌍서로 환영하고 그 자선을 운영하는 미국에 대해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시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매우 기이하게도 이 땅에는 사드 배치를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력 단위로 들고 일어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실로
볼썽사나운 모습들은 열일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력의 중심에는 북한의 공작이 있고 북한의 공작을 수행하는 북한 추종 세력이 있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을 들 당시에는 정부가 이런 내부의적을 물리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이 내부의적이 거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지상에서 떳떳하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 세력이 오늘날 사회의 주요 인프라를 장악했고 정치권과 사법부를 장악했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대거 침투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국진영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